안녕하십니까, 김인성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7월 26일이고 지금 10시 6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빠지고 있고요. 2616이고 그리고 10년 국제 퓨처스는 110.86이네요. 그리고 달러원은 1278원 정도고요. 그냥 오늘은 편하게 요즘 시장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랜만에 한번 그래프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시장부터 하면 주식시장하고 금리시장하고 외환시장하고 빠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그 S&P인데요. 와,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야, 진짜 일렬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여기가 이거 지금 한 달짜리거든요. 월봉인데 여기가 지금 올타임 하이잖아요. 이 부분이. 와, 이거 5%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S&P 많이 오른 거예요. 이제 그 21년 말에 21년 초 요때에 지금 하이하고 5%밖에 차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그걸 나스닥으로 봐도요. 나스닥 한번 보면 나스닥도 지금 달로 보면은 나스닥은 그래도 빠질 때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16,000 가야 되니까 지금 14,000이니까 이건 한 14% 정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는 나스닥이 갈 길이 더 멀다. 이렇게 봐지고 거꾸로 생각하면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이것저것 나왔지만 어제 뭐니 해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구글이 지금 장외에서 구글이 다시 이렇게 내려왔네요? 여기죠. 지금 장외에서 폐장 후에 6% 올랐네요. 지금 구글은 6% 정도 계속 올라 있는 상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까지 지금 못 오르고 있는데 쳐볼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장외에서 3.7% 정도 빠지고 있네요. 아침보다 좀 더 빠지네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순이익이나 매출은 다 괜찮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니 해도 AI 쪽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저도 무슨 얘기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좀 빠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것 같고 구글은 광고하고 클라우드가 중요한데 일단은 둘 다 좋아 보입니다. 아침에는 한 8% 정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5%, 8% 움직이면 이거 사실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한번 봐야 되고 또 미국이 시작돼야 뭐니 해도 미국이 이제 해석을 하니까 스타트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 빠졌고 구글은 한 8% 올랐는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관들이 제가 뉴스 보니까 7 빌리언을 빅테크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들을 7 빌리언이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주 전부터 하면은 샀는데 지난주에는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리밸런싱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요? 리밸런싱이 좀 됐으니까 그거 펀드들은 사실 여러분들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면 지수에서의 그 나스닥 100 지수에서의 비중이 달라지니까 그 나스닥 100을 쫓아가는 ETF들은 그만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고 좀 미리 팔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뭐 FMC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들도 나오고 애플은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고 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제 생각에 주식시장의 관건은 빅테크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특히 이 3인방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가 얘기하는 빅7이라고 하는 나머지 것들 이렇게 보는데 결국 여기가 오르면 오르고 여기가 내리면 따라 내리고 그리고 최근에 뭐 다우존스가 12일 동안 올라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쫓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리밸런싱하고 좀 관련돼 갖고 조금 키높이를 했지 앞으로도 주도주는
많이 오른다면 당연히 빅테크가 많이 오를 거고, 저는 떨어지는 경우에도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기관이 뭐 좀 팔았다고 하지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대로 시장은 아직도 분명히 숏이거든요. 시장이 숏이라는 거는 시장의 주체들,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보다 주식을 많이 못 담았고, 원래 담아야 되는 것보다, 그리고 스페큘레이터들, IB의 트레이더들도 주식시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숏을 갔지 롱을 간 사람들이 거의 없고, 개인들도 숏을 많이 갔어요. 왜냐면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도 빠진다고 난리를 치고 페드가 겁을 주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FOMO,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소외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지금 개인들이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 펀드 매니저들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분명히 숏입니다. 마켓이 숏이라는 거는 시장이 빠지면 이 사람들이 사고, 또 펀드 매니저는 당장 사야 되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경직된다? 아니면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반발해서 올라온다? 그런 좋은 현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좀 포모가 있죠. 국내에서도 굉장히 포모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미국과하고 좀 다릅니다. 국내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이 뭐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모는 좀 심리적인 것 같아요. 나만 못 샀어. 남들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이런 포모지,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실제로 내가 꼭 사야 되는데 내가 못 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관련돼서는 제가 이거 끝나고 따로 간단하게 뭐 2차전지 너무 핫한 이슈라 말은 뭐 다들 조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포모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따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사실은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적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어쨌거나 순이익하고 매출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다른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소한 급락은 없을 것이다, 빅테크 쪽에서. 그렇게 된다면 뭐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요. 오늘 저녁에 사실은 FMC를 하잖아요. FMC는 사실 오늘 저녁에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25bp 올리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 25bp 꼭 올려야 되느냐? 올린다고 얘기를 해서 올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릴 것 같고, 결국은 오늘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2시 40분부터 하는데, 뭐 점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전망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파월이 혼자서 말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파월이 뭐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무조건 매파적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얼마나 매파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힌트가 없느냐, 이건데, 그 힌트는 과연 연말까지 한 번 더 올릴 건가? 계속 올린다고 주장을 했는데 진짜 올릴 건가? 이건데요. 최근에 2년짜리 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페드워치 한번 볼게요. 제가 켜놨는데 이게 내일 겁니다. 내일은 지금 98.3%로 이제 25bp 올린다는 거고요. 우리의 관심은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 거를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안 올린다가 아직도 57.4입니다. 올린다가 30%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3분의 2 정도는 안 올린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언제 올릴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9월 달 거 보면, 그러니까 올린다가 더 적죠. 20%. 그 다음 거는 뭐 30%. 그래서 연말까지 어쨌든 한 번밖에 안 올리는 거니까, 올린다면 이때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내년 말은 4.25가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5.5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 1%에서 1.25 정도 내린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자율이 그런대로 잘 안 빠지고 있어요. 2년짜리 미국 이자율 한번 볼게요. USEYT입니다. USE 미국 2년 그래프인데요. 하루짜리로 바꿔볼게요. 최근에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거의 4.9까지 갔습니다. 이때 뭐 많이 올린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좀 내렸지만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2년짜리 금리가 잘 안 내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금년에 이자율을 많이 올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인하 시점이 진짜 저 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5.5인데 4.9니까 내리는 시점이 굉장히 뒤라는 거죠. 그래서 2년짜리 금리가 지금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10년짜리 한번 보시면요. 10년짜리가 이제 그야말로 시장 금리인데 10년짜리 금리도 저는 사실 10년짜리 금리가 계속 내릴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내렸어요. 여기서부터까지 내리긴 했는데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경기 침체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2년짜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어쨌든 좀 레인지 트레이딩 할 걸로 봐집니다. 저는 4% 이상은 잘 못 견딘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런데 지금이 3.9니까 위로 한 10bp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우기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자율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국채는 좀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고요. 상대적으로 한국 거는 항상 더 좋아 보이는데요. 한국 거 10년짜리를 보면은요. 한국 거 10년짜리도 생각보다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3.85에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요 정도 레벨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물도 사실 10년짜리가 지금 잘 안 빠지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레인지 트레이딩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10년짜리가 오늘 안 움직였으니까 3.68이거든요. 요 3.68인데 위로 가봐야 3.85, 밑으로 가봐야 3.55. 그래서 3.55에서 3.85 레인지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정도 레인지에서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빨리 내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내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일드 커브가 90일부터 50년까지 다 3.6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아무래도 저는 한국 10년짜리 국채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변화가 없고요. 오늘 저녁에 FOMC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은 거의 영향받지 않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오히려 오늘 저녁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구글에 대한 해석이 더 관건일 것 같고, 그렇지만 채권 시장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그 환율도 한번 보면은요. 환율이 요즘 좀 잠잠하잖아요. 근데 환율도 보면은 여기 103에서 100일 레인지에 있다.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게 차트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100일이 깨지니까 그냥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레벨이 깨지면 한 방에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데 거의 99까지 갔던 게 최근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외환시장은 진짜 별 이슈가 없는 게 지금 그 미국 이자율은 거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컨센서스에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5bp 올리고 어쩌면 한 번 더 올리는데 그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3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년 한 3월부터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거고, 22가 좀 달랐는데 22도 거의 쫓아왔어요. 22도 한 번 더 올리고 두 번째 올리는 게 한 반반 정도, 그 정도거든요. 이거 BOJ는 그 YCC 철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 지금 이자율 차이 쪽에서는 지금 변화될 그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좀 안정적이고 결국 레인지 트레이딩 하는데, 레인지 트레이딩을 하는 그 레인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 동네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100일에서 103 이 동네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달러가 빠진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그 자본이 신흥국으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달려 있어요. 그것도 신흥국의
주식시장에 달린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으면 그냥 리스크 온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신흥국으로 내려가서 달러가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은 전 분위기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외환시장을 결정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쪽은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고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원달러 간단하게 보면은 원달러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도 원달러 레인지가 원달러도 비슷하게 요 아래쪽 레인지보다는 요 위쪽 레인지 같아요. 한 1220원에서 지금이 바닥인 정도. 그래서 그 뭐 수출이나 뭐 반도체나 뭐 중국 문제가 뭔가 해결의 낌새가 보이거나 아니면 뭐 S&P가 한 5% 올라가지고 올타임 하이로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원달러의 레인지는 약간 좀 위쪽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요. 시장이 요즘은 조금 이렇게 안정돼 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빅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나왔고 다음 주에 이제 애플 나오잖아요. 이쪽에서 얼마나 실적이 받침이 되느냐. 그 다음에 AI 관련돼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걸 보여준다면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더 많이 못 오를 것 같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올타임 하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